1981년 전 세계가 단 하나의 나라를 비웃었습니다. 절대 못해. 저 나라는 준비조차 안 됐다. 비웃음, 조롱, 무시, 모든 시선이 그들을 밀어냈죠. 그런데 7년 후 그 나라는 세계의 기준이 되는데요. 불가능을 뒤집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반전. 이 나라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의 순간이 지금 펼쳐집니다. 제 이름은 이안 벨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3학년생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강의실. 늦은 오후 햇살이 교실 안으로 길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긴 창문을 타고 들어온 햇빛이 나무 책상 위에 금빛 그림자를 드리웠죠. 교수님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조용한 발소리만 교실 안에 울렸어요. 친구 아말리아랑 저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오늘도 선거 제도나 외교 정책 같은 딱딱한 이야기겠지 하고 있었죠.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스포츠 이야기를 정치 수업에서 한다고? 아말리아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서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우리는 투표제도나 국제협정 같은 걸 배우러 온 줄 알았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리모컨을 눌렀고 스크린이 켜졌어요. 처음 화면에 나온 건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집들은 무너지고 아이들은 맨발로 진흙탕을 걷고 있었죠. 엄마들은 아기를 안은 채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1950년대 한국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죠. 대부분의 미국인은 서울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허름한 천막 안에서 굶주린 눈빛으로 앉아있는 가족들. 표정에는 기운이 없었고 마치 목소리조차 잃어버린 듯 했어요.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였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고작 220원 정도입니다. 두 끼 먹는 것도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순간 제 머릿속에 점심때 마신 커피 한 잔이 생각났어요. 보스턴에서 제가 하루에 커피 한 잔에 쓰는 돈이 한국 사람들의 하루치 생활비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1981년 신문 헤드라인이었어요. 서울 88 올림픽 유치 성공. 그런데 교수님은 축하 장면이 아니라 비아냥과 조롱이 가득한 기사들을 보여주었어요. 원래는 올림픽 후보지로 일본이 유력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걸어다니며 설명했어요. 나고야는 국제 행사를 많이 해봤고 인프라도 최고였죠. 고속철도에 대형 호텔도 있었고요. 그런데 투표 결과는 의외였어요. 서울이 52표, 나고야는 27표, 한국의 압승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은 울음을 터뜨렸대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축하 분위기는 딱 하루였어요. 이튿날 전 세계 언론이 쏟아낸 건 축하가 아니라 조롱이었어요. 한국은 준비가 안 됐다. 이건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다. 경험도 시설도 없는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한 영국 기자는 이렇게 썼대요. 한국은 아무것도 없다. 이건 IOC의 치명적인 실수다. 일본 언론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이건 상식이 아니라 정치가 이긴 결과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마치 제가 비난받는 기분이었어요. 교수님이 우리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전 세계는 한국이 실패하길 바라고 있었어요. 교실 안은 숨소리도 조용했어요. 그 말의 무게가 모두의 가슴에 내려앉은 것 같았죠. 그리고 교수님이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공사 현장이었어요. 헬멧을 쓴 건설 노동자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눈빛엔 각오가 느껴졌어요. 올림픽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새로 짓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세상의 조롱을 우리가 왜 못해? 라는 도전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노트북을 닫으며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 손은 꼭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눈은 스크린에 붙어 있었어요. 수업이 끝났지만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후 한국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진짜 그 모든 비웃음을 이겨냈을까? 그 다음 주 저는 거의 뛰다시피 하며 마르티네즈 교수님의 강의실로 들어섰어요. 주말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땀 흘리던 한국 건설 노동자들. 그 단단한 표정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자리 앉은 지 5분도 안 돼서 교수님이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프로젝터가 켜지면서 1981년 서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전통 기와 지붕과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죠. 하늘을 향해 멈춰 선 크레인들이 마치 고개를 치켜든 철새들처럼 보였어요.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은 단순히 올림픽 준비만 한 게 아닙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그들은 나라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보여준 건 뜻밖에도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질문은 이랬어요. 당신은 올림픽 성공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려 72%가 예라고 답했대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미국에서는 피자 토핑 고르기도 의견이 안 맞는데 한국에선 국민 4명 중 3명이 자기 돈을 더 내겠다고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정도였죠.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모두가 함께 나라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결심이었죠. 화면 속엔 엄청난 공사 현장이 펼쳐졌어요. 허허벌판에 경기장이 솟아오르고 땅속으로는 지하철 노선이 뻗어나갔어요. 시멘트 꽃처럼 호텔이 올라가고 고속도로는 길게 뻗어나가며 도시를 새롭게 잇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화면에서 저는 진짜 놀랐어요. 사진은 빽빽하게 들어찬 영어 학원 교실이었어요. 다 큰 어른들이 영어책을 펴고 앉아 있었고 택시 기사들이 쉬는 시간마다 영어 교재를 펴들고 있었죠. 가게 주인들은 손님한테 영어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고 공무원들도 야근 끝나고 대화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영어 학원 수강률이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교수님의 말이 이어졌어요. 야학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고 동네마다 영어 회화 모임이 생겨났죠. 여행 한 번 못 가본 분들도 웰컴 투 코리어를 완벽하게 말하려고 연습하고 있었어요. 영상 속 서울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길거리에 횡단보도가 칠해지고 꽃이 심어지고 새로운 안내판이 설치됐는데 전부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기와 지붕은 닦이고 고궁은 수리되었죠. 과거와 미래가 함께 숨쉬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올림픽 자원봉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 모집 인원이 2,800명인데 2만 명이 지원했대요. 그것도 단순 지원이 아니었어요. 선발된 사람들은 무려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봉사자들이 훈련받는 영상이 나왔어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군중 통제, 응급 상황 대응, 문화 이해까지 배웠어요.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를 익히고 서울 지도를 달달 외워서 영어로 길 안내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분들은 단순히 행사 도우미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얼굴이었죠. 한 장의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카페에서 태블릿을 보며 영어 공부를 하는 남성이었어요. 그 표정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듯 진지했죠. 그리고 사실 그게 진짜 시험이었는지도 몰라요. 대한민국 전체가 시험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고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서울의 변화가 타임랩스로 지나갔어요.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넓어지고 공원의 꽃이 만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살아 숨쉬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서울은 마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이 잔잔하게 이어졌어요. 모든 시민이, 모든 기관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뛰고 있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는 1988년 초 신문 기사였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서울, 준비됐나? 그 아래엔 대답 같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경기장,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자원봉사자들, 반짝이는 거리, 그리고 환하게 웃는 사람들. 온 국민이 스스로 증명해낸 거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국민 전체가 하나로 뭉치면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학생들이 노트를 정리하고 떠나는 동안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어요. 단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마음을 모아 꿈을 현실로 만든 이야기였거든요. 미국에선 뭐든지 논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선 72%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자고 했어요. 이건 정말 경이롭고도 두려운 힘이었어요. 한 나라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간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곧 알게 될 것 같았어요. 3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젠 저만 일찍 오는 게 아니었어요. 마르티네즈 교수님의 수업에 대해 소문이 퍼졌거든요. 평소엔 반도 안 차던 강의실이 학생들로 가득 찼고 정치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학생들까지 몰래 들어오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맨 앞자리에 앉아 노트를 펴고 있었어요. 룸메이트는 요즘 저보고 한국 덕후라고 놀렸지만 솔직히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서울이 진짜 그 모든 걸 해냈는지 꼭 알고 싶었거든요. 그날 교수님은 1988년 당시 신문들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오래돼서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며 책상 위에 놓였죠. 1988년 9월 17일 그날 세상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이 꺼졌고 화면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나타났어요. 10만 명의 관중이 빼곡히 들어찬 경기장. 각양각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장면은 마치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 같았어요. 개막식이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처음으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 다음 장면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전통 무용수들이 경기장 바닥을 흐르듯 움직였고 긴 소매는 실크처럼 퍼지며 색색의 물결을 만들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북소리가 땅을 울렸고 공중엔 고개사가 날아다니며 무술 시범은 마치 한 편의 시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장면이 등장했어요. 한 노인이 천천히 성화대 쪽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손기정 선수입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1936년 그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어요. 하지만 일본 국기를 달고 뛰어야 했죠. 그땐 한국이라는 나라는 올림픽 무대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화면은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52년 전엔 나라가 없었지만 이제 그는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가 성화를 밝혔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죠.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존엄과 역사, 그리고 한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후 영상은 올림픽 17일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모든 장면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진짜 인상 깊었던 건 사람이었어요. 한국 관중들이 소련 체조 선수가 착지에 성공했을 때 박수 갈채를 보냈고 미국 수영 선수에게는 기립박수까지 보냈어요. 국적을 떠나 훌륭한 경기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언론 보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런던 타임스는 현대 올림픽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운영된 대회라고 썼고 뉴욕 타임스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의 환대를 강조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프랑스 기자의 기사였어요. 한 한국 자원봉사자가 길을 잃은 독일 관광객에게 호텔을 찾아주는데
무려 20분을 함께 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손잡고 웃어준 게 전부였대요. 그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그들의 미소는 금메달보다 값졌다. 그런데 교수님은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줬어요. 전 처음 보는 영상이었어요. 올림픽이 끝난 뒤 서울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장애인 올림픽, 그러니까 패럴림픽을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준비 수준으로 열었어요. 화면엔 수천 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똑같은 경기장에서 열정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관중석은 다시 가득 찼고 휠체어 선수들에게도 똑같은 환호가 쏟아졌어요. 이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 모델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죠. 서울이 기준을 만든 거예요. 서울은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올림픽 자체의 기준을 바꿔버린 거였죠. 마지막 장면은 폐막식이었어요. 성화가 꺼지고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관중들의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아쉬워서 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서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은 서울의 실패를 예상했죠. 교수님은 불을 켜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온 국민이 혼신을 다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사 하나. 국제 헤럴드 트리뷴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서울 올림픽, 미래 대회의 새로운 기준 세우다. 한때 비웃음 받던 나라가 이젠 올림픽 성공의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감탄을 쏟아내며 교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1988년의 17일간은 단순한 경기의 날들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세계 앞에 자신의 존재를 선언한 시간이었어요. 그건 무기로 이룬 것도 위협으로 이룬 것도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 따뜻한 환대, 그리고 스스로를 믿은 그 마음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교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정치 수업에서 다뤘는지. 가장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는 국회에서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순간에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마지막 수업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3주 동안 마르티네즈 교수님은 우리를 한국의 믿기 어려운 여정으로 데려가 주셨고, 저는 아직 그 끝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교수님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오늘은 성화가 꺼진 뒤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말하며 두 장의 항공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첫 번째 사진은 1981년 서울이었어요. 논밭이 군데군데 남아있었고 좁은 도로에는 차들이 엉켜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1998년의 서울이었어요. 유리처럼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넓고 반듯한 도로, 도시 곳곳을 수놓은 녹색 공원들. 같은 도시인데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에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이건 국민의 심리 자체가 바뀐 겁니다. 다음은 경제성장 그래프였어요. 1988년 이후 한국의 경제 곡선은 마치 로켓처럼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었어요. 신발과 섬유를 팔던 나라가 이젠 자동차, 반도체를 수출했고 외국인 투자는 2년 만에 8배나 늘었다고 해요. 하지만 교수님은 덧붙였어요. 숫자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1988년 이전까진 해외에서 아시아를 말하면 일본이나 홍콩이었어요. 하지만 서울 올림픽 이후 전 세계는 한국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미국과 유럽의 대학들은 처음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고 전통 공연단은 뉴욕 링컨 센터, 런던 왕립 오페라 극장 무대에 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한류라고 부르는 모든 흐름은 그때 생겨난 세계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1990년 서울을 방문한 독일 기업인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2년 전까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젠 우리 아시아 본부가 서울에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심리적인 자신감의 변화. 기억나죠? 1981년 여론조사. 국민의 72%가 세금 더 내겠다고 한 거요. 교수님이 물었어요. 그 수치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1989년 다시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한국이 세계 어떤 나라와도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91%가 예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증명해냈고 이젠 국민 대부분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1993년 대전 엑스포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방문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선 한국이 4강에 올랐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30년 전 서울올림픽과 같은 정밀함과 따뜻함으로 치러졌어요. 화면엔 평창의 개막식이 나왔어요. 밤하늘 위에 드론들이 그림을 그리고 초대형 LED가 장관을 연출했죠. 1988년엔 상상조차 못했던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를 감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서울올림픽은 끝이 아니었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시작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이 화면에 나왔어요. 평창올림픽 개막식 현장. 노년의 한국 여성 한 분이 국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1988년, 이분은 30 즈음이었을 겁니다. 이분은 세상이 한국을 믿지 않던 시절을 기억하죠. 그때 세금을 더 냈고 외국인을 위해 영어를 배웠고 그 기적의 일부였던 분이에요. 이분의 눈물은 그 모든 시간에 대한 흔적입니다. 교실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어요. 제 심장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교수님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한 문장이었어요. 영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무기로 싸우지 않는다. 결의로 싸운다. 그런 나라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교수님은 제 눈을 바라보며 그 문장을 읽으셨어요. 그건 제가 첫 과제에서 썼던 문장이었어요. 서울올림픽 이야기를 처음 들은 날, 그 건설 노동자들의 눈빛을 보며 가슴에서 올라온 그 말이었죠. 진짜 강한 나라는 총이나 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요.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가능을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이라 부르는 나라, 그게 진짜 강한 나라예요. 불과 4주 전,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전쟁 영화 속 배경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현대사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를 제 눈으로 본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 나라가 진심으로 꿈꾸고 함께 믿고 나아간다면 세상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72%가 세금을 더 내겠다고 했던 나라. 수많은 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자신을 바꿔낸 나라.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오늘도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기적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아요. 모두가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할 때 불가능은 그냥 시간 문제가 될 뿐이에요. 1988년 9월 17일 손기정 할아버지가 밝힌 그 성화는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